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퇴계의 제1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제5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읽었었죠. 소지연지자가 제오 기품지 후면 이 부득 순이 본연지 성으로 혼칭야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혼칭이라고 한 부분의 의미가 좀 분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퇴계가 논사단 칠정 제2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제1서입니다. 1서는 고봉의 제1서에 대한 답변서죠. 근데 이 1서, 퇴계의 1서에 대해서 고봉이 또 비판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옵니다. 그것이 고봉의 제2서예요. 그 2서에 대한 퇴계의 답신이 바로 이 논사단 칠정 제2서입니다. 그 2서의 앞부분에서 퇴계가 1서의 내용을 몇 가지 수정을 합니다. 그것을 개본이라고, 개정본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우리가 좀 검토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혼칭지다 하는 것이 이게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 개정본에서는 여기 순이 본연지성으로 여기까지는 갔죠. 여기서 혼이라는 글자를 이걸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칭지야라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순이 본연지성으로 칭지야라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가리켜 말한 바의 것이 기품을 풍부받아 생겨난 이후에 있다면 부득은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순수하게 본연지성으로 그것을 혼합하여 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혼합하여 칭한다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이제 퇴계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가리켜 말한 바의 것이 풍부받아 생겨난 이후에 있다면 순수하게 본연지성으로 그것을 칭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갖는 것입니다. 뭐 글자 한자입니다만은 퇴계 자신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를 풍부받아 생겨난 이후면은 리가 기에 내재된 거죠. 내재된 거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본연지성이라고, 순수하게 그것을 본연지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퇴계가 수정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제5절에서 한 얘기는 성론이었죠. 본연지성, 기질지성. 본연지성, 기질지성의 이제 그 성론이었습니다.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퇴계가 말한 이유는 본인이 말했듯이 성을 본연지성, 기질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면 사단과 칠정도, 정도 또한 사단과 칠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죠. 즉 자기 자신이 사단도 정이고 칠정도 정이지만 왜 사단과 칠정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느냐라고 하는 자기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나누어 보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 동일한 정이지만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고 하니 같은 성이지만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성론에 의거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사단 칠정에 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측은수호 사양 12는 는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정이 바로와 하종이 바로. 측은수호 사양 12, 이건 이제 사단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측은수호 사양 12, 측은수호 사양 12 사단은 하종이 바로와, 이 종은 뭐뭐로 붙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붙어, 이걸 소종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소종대, 어디에서부터 오는 바죠. 어디에서부터 오는 바, 즉 근원을 가리킵니다. 근원을 가리킵니다. 근원을 소종례라고 해요. 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바, 즉 근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바라는가 이런 뜻입니다. 측은소 사양시비는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저는 이 발을 발동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측은소와 사양십이라는 이 사단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인의 예지지 성원이라. 어는 문장이 끝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말. 이는 뭐뭐일 뿐이다.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발동할 뿐이다. 즉 사단의 근원은 인의 예지, 이걸 사덕이라고 그랬죠. 사덕은 이제 본연지성입니다. 사덕이라고 하는 이 본연지성에서부터 발동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사덕. 그 다음에 기로에 후에오욕, 이건 7점이었죠. 하정이 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외물이 촉기형함에 동어중하야 연경하야 출원이라. 문장이 조금 까다롭죠. 외물은 이제 바깥사물이죠. 바깥사물이 그 형체에 감촉함에, 초번째 감촉하다, 촉감할 때 쓰는 촉자입니다. 바깥사물이 그 형체에 감촉함에 동어중, 중은 속입니다. 마음속, 속에서 움직여. 연경, 이 경은 이 대상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게 불교 얘기인데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그 대상을 따라서 나오는 것일 따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외물이, 바깥사물이 그 형체에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대상을 따라 나올 따릅니다. 자, 소종례가 다르다. 즉 근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단과 칠정은 근원이 다르다. 사단의 근원은 뭐냐? 인의 예지, 즉 성이다. 성, 본연지성이죠. 칠정의 근원은 어디냐? 그거는 대상세계. 칠정이 발동하는 주 요인은 그거는 외물에 있다. 외물. 하나는 외물이 중요한, 칠정이 발동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물. 내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바깥 대상세계의 사물. 사단은 인간의 본속. 이렇게 근원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주장이 과연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검토해 보고요. 일단 소종례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사단지 발은 맹자 기위지 심이라 하니 힘은 보 이기지
합냐라. 사단의 발동은 맹자, 기위지심, 맹자가 이걸 심이라고, 뭐 축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힘이라고 하니, 즉 힘은 고는 본디죠. 이기지합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뭐 마음뿐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다 이기지합입니다. 이 마음도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지합이죠. 연이나 소지연자는 주어리아니 하여. 이건 지금 심은 심의로되 그냥 일반 심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덕적 마음, 도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리켜 말한 바의 것이 니에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자, 이 같은 문장이 앞에서도 나왔었죠.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켜 말하는 바가 니에 있지 기에 있지 않다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건 어째서일까? 인의 예지지 성이 수연 제중이요 사자는 비단서야라. 왜 니에 있냐면 인의 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인의 예지의 성은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사자는 그 단서. 이 네 가지는 바로 그 단서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 본성의 단서, 실마리, 즉 이것은 본성이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것. 현실 세계로 나타난 것. 인이라고 하는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단서라고 그랬죠. 나타난 것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순선무학한 것이죠. 순선무학하다고 하는 것을 이기론으로 말하면 그 리를 말합니다. 성이라고 하는 그 리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성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리고 성은 사단은 현실화된 리, 현실 세계에 발현된 리다. 퇴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칠정지 발은 맹자 본유 당연지칙이라 하니 즉 빈불이라.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본유 본래 가지고 있다. 당연지칙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법칙 당연지칙 기억하시죠? 리에는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리는 소이연 그러한 근거가 되는 까닭이죠. 연은 그럴 연자 그러한 소위는 이유, 원인, 근거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까닭, 원인, 즉 존재의 존재 근거이면서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그 근거,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그 원인, 이런 의미가 있고, 즉 하나의 그 존재의 법칙이라면은 당연지칙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위의 도덕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위의 도덕법칙,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리죠. 요건 리. 요건 리죠. 리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빈불이야.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정에도 리가 있다. 사단도 이기지합이니까 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기지합이고 칠정도 이기지합이에요. 같습니다. 사단도 이기지합, 칠정도 이기지합이에요. 둘 다 이와 기로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하고 작동하는
그런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로만 보면 사단이나 칠정이나 구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건 소지연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소지연자가 그럼 소지연자는 어디예요? 제오기, 기에 있다는 것이죠. 소지연자가 제오기에 있다. 왜 그러냐? 하야오는 왜 그런가? 외물질에 이감하야 선동자는 막여 형기한데 칠자는 기 요맹자라. 외물질에 바깥 사물이 올 적에 이감, 이때는 시울 이자입니다. 쉽게 감응하여 선동자, 먼저 움직이는 것은 막여 형기라. 형기만한 것이 없다. 이 막여는 최상급입니다.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칠자는 기요맥이다. 칠은 칠점이다. 그 요맥이다. 하나의 싹이다. 싹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칠정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세계의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아무런 외계 사물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발 상태라고 이제 그러죠. 근데 어떤 사물을 우리가 감각기관이 어떤 사물을 포착하면 우리가 눈이 저건 빨간 사과를 이제 우리 눈이 이제 인지를 하면 그리고 우리의 코가 사과 향을 이제 인지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사과, 참 예쁘게 생겼네. 향긋하네. 먹고 싶네. 저걸 갖고 싶네. 만져보고 싶네. 참 기분이 좋으네. 이런 마음이 이제 작동하는 것입니다. 외계 사물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 자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기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리가 아니라 그것은 기적인 거다. 근데 칠정이 발동하는 핵심 요인은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그 외물이다. 바깥 사물의 자극에 의해서 희로애고 애호욕이라는 감정이 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기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칠정은 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과 칠정은 이유기가 같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단은 발동하는 근원이 인의의 지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본성이 이제 발동하는 이제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칠정의 차이를 우선 소종례가 다르다. 또 하나는 소지연자가 다르다. 하나는 주어리고 하나는 주어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은 어찌입니다. 어찌 유재중의 위 순리인데 재발하야 위 잡기하며 외가 남는 형기인데 기발이 위 이지 본체야 일이요. 안은 어찌입니다. 어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속은 마음속 순수한 리가 되는데 되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순수한 리가 되는데 이 제자는 여기서는 겨우입니다. 뭐뭐뭐 하자. 발동하자마자 기와 섞인 것이 되며 마음속에 있어서는 순수한 리인데 그것이 발동하자마자 기와 섞인 것이 되며 이건 이제 사단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외감하면 형기인데 바깥에서부터 감촉을 받아 거기에 감응하면 이것은 바로 형기인데 그 발동하는 것이 리의 본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 칠정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음속에 있을 때는 순수한 리인데 그것이 어떻게 기와 섞일 수가 있겠는가? 발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와 섞일 수 있겠는가?
외감하면 형기인데 그것이 발동한 것이 어떻게 이해 본체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은 리적인 것이고 칠정은 기적인 것이다. 즉 사단은 기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칠정은 이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단은 근원이 이제 본연지성, 즉 리, 칠정은 외적인 사물에 의한 감촉, 그것은 이제 기적인 작용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조금 까다롭죠? 측은 수호 사양 희비는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인의 예지의 성에서부터, 이때에서부터입니다. 발동하는 것일 따릅니다. 희로 애구 애호욕은 어디에서부터 발동하는가? 바깥 사물이 그 형체의 감촉함에 마음속에서 움직여 그 대상을 따라 나오는 것이 따릅니다. 사단의 발동은 맹자가 이미 힘이라 하였으니 힘은 본디 이와기에 합이다. 그러나 가르쳐 말한 바의 것은 리를 주로 하니 리에 있는 것을 주로 하니 어찌서인가? 리를 주로 하니 어찌서인가? 인의 예지의 성이 순수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네 가지는 그 단서이기 때문이다. 칠정의 발동은 주자가 본래 당연지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리가 있다. 그러나 소지언자는 기에 있으니 어째서인가? 외물이 올 적에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은 형기만한 것이 없는데 일곱 가지는 그 묘맥인 것이다. 어찌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순수한 리가 되는데 발동하자마자 기와 섞이는 것이 되며 바깥에서부터 감촉을 받으면 이건 바로 형기인데 그 발동하는 것이 이해 본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퇴계의 이 주장, 사단과 칠정은 소종례가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 이거는 사실 추만 정지훈이 말한 그러니까 제1명제죠. 제1명제. 제1명제가 뭐였죠? 사단은 발열이, 칠정은 발열이. 사단은 리에서부터 발동하고 칠정은 기에서부터 발동한다. 이것이 제1명제이지 않습니까? 이 제1명제와 유사한 구조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퇴계는 제1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2명제, 제3명제를 제시했었는데 다시 이제 소종례가 다르다고 하는 제1명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고봉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맹자가 측은지심이 어떻게 발동한다고 했습니까?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메커니즘을 맹자가 제시했죠. 유자 입정,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 즉 유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외물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거기서 그것이 여기서 말하면은 감촉된 거죠. 어린아이가 우물에 뛰어가는 그 외물에 내 마음이 감촉되어서 측은지심이 발동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외물이 없이 어떻게 발동하냐. 그러니까 당신 주장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니까 퇴계도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사실 이 주장은 제2서에서는 폐기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퇴계의 사단 칠정론을 연구한 논문들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퇴계가 사단 칠정의 소종례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규정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퇴계에 의해서 폐기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계가 또 다른 명제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는 하종이 바로 이게 다르다. 또 하나는 소지연자, 소지연자가 다르다. 두 가지 소종례가 다르고 소지연자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개 선야라 고로왈 무사단지심이면 비냐라 하고 내약기정은 가 이위선의 이라 하니 칠정은 선악 미정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단은 모두 선하다. 사단은 모두 선하다. 이것이 이제 퇴계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사단이 왜 선하다고 그랬죠? 그 이기론적 그 근거는 뭡니까? 사단은 순리다. 제3명제에서 사단은 순수한 리다. 그러므로 무불선이다. 그랬죠? 우리 사단. 그리고 고로왈 무사자지심이면 비냐라.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게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가 불리는지심장에서 한 말이죠. 그 다음에 내약기연즉 가이위선의라. 이것도 맹자에 나온 말인데요. 이 내약이라는 말은 발어사입니다. 발어사.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은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가에서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정.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주자는 이것을 이제 정을 마음의 작용,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작용, 특히 이제 칠정 같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봤는데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는 정으로 봤는데 이 정이 실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정. 우리 왜 실정이라는 말 쓰죠? 그 실정이 어때? 실정이 딱딱하네 뜻을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이 아니고 그 사실이 어떠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상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자는 그 정은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칠정은 선악 미정이다. 칠정은 선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죠. 가이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이거는 아주 선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사단은 안에 결정되어 있는데 칠정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악 미정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개정본에서는 이걸 본손이 이유어악이라 이렇게 바꿉니다. 본손이 이유어악. 본래는 선한데 악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런 말은 쉽다는 뜻이에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한 거야. 그렇지만 악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조점이 이 문장에서 본선에 있을까요? 이유어악에 있을까요? 우리가 철수, 걔는 정말 착한 애였어. 근데 지금은 정말 나쁜 놈이 됐네. 자,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철수는 착하다는 데 있습니까? 나쁜 놈이라는 데 있습니까? 그 후자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7점이 본래 선하긴 선해. 왜냐면 앞에서 나왔었죠. 7정에도 당연히 칙이다. 즉 네가 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선하지. 네가 있는 그렇지만 악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선악이 미정이다 그러면 선악이 어떤 가치 중립적인 이런 존재인데 악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면은 실정을 좀 부정적으로 악으로 흘러가기 쉬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약간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되게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겠습니다. 고로 일유지 불능찰하면 기심 부득기정의 이라하니 일유지 불능찰 하나라도 있는데 살필 수가 없다면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다. 즉 7정 시로애고 애호욕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에 발동하는 경우 그걸 잘 살피지 않으면 잘 성찰하는 거죠. 잘 성찰해서 그 7정이 불선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성찰할 수가 없다면 마음은 올바름 얻을 수 없다. 이거는 주자의 주석입니다. 주자의 주석 여기 이걸 이제 약간 좀 줄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대학전 7장은 정심장입니다. 정심장. 대학은 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대학은 경 1장, 전 10장 그렇게 주자가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경 1장은 아시다시피 삼강경 8.5에 나오는 것이 경 1장이고요. 전 10장은 그걸 하나씩 풀이한 것이죠. 그 중에서 정심 제7장은 성의 정심,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명명도고 천하 그래서 8개가 8.5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정심장입니다. 정심장에 보면은 소위 수심이 제정기심자는 힘유소 분치하면 부득기정하고 유소 공구하면 부득기정하고 유소 호요하면 부득기정하고 유소 우환하면 부득기정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원문입니다. 소위 수심이 제정기심이라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이거죠. 있다. 수심이 제정심. 몸을 닦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이건 이제 경일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신. 여기 원문은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심자의 고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장이기 때문에. 힘유소 분치란 말은 분노예요. 분노. 화내는 거. 마음에 화내는 바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는 바가 있다. 부득기정이라 그 올바름 얻을 수가 없다. 지금 마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없다. 유소 공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올바름 얻을 수가 없고 호요 이때는 좋아할 때는 요로 있습니다.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고 우화는 근심이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자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사소다. 사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가지. 인간의 감정이죠. 여기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런 4가지 감정이 이 마음에 있게 된다면 내 마음이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자의 주석입니다. 계시사자는 심지용이니 인소불능무라. 대개 네 가지 이제 감정이죠. 이것은 모두 마음의 작용이니 인소불능무라. 사람이 능이 없을 수가 없는 바이다. 이거 잘 보세요. 능이 없을 수가 없는 바. 번역을 능이 없을 수가 없는 바이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계세요? 연이나 그러나 일유지하야 불. 이 마음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에 능이 살필 수가 없다면 욕동, 이 욕이 이제 주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술어고요. 이 욕망이 발동하고 정이 승해서 욕망이 움직이고 정이 승해서 기용지 소행이 혹 불능불시기적이라. 그 작용의 행하는 바가 네 가지 작용. 그 마음의 작용이 행하는 바가 불능불 이중부정입니다. 그 올바름을 잃게 될 것이다. 즉, 그 올바름을 잃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네 가지는 모두 마음의 작용이니 인간이 없을 수가 없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에 살필 수가 없다면 욕망이 움직이고 정이 승해서 그 마음의 작용의 행하는 바가 그 올바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치, 공부 이런 것들은 칠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칠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퇴계 선생이 이 구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가지고 와서 칠정과 사단과 칠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칠정은 선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혹은 본래 선하지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칠정 중에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에 그걸 잘 살필 수가 없다면 그 마음이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건 주자가 하였으니 필 바라야 중절 연후에 내비지화라. 반드시 발동해서 절도에 맞은 연후에 이에 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미는 뭐뭐라고 말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관찰해가지고 발동을 해서 절도에 맞은 그런 뒤에 비로소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결정론이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학의 선악론, 유학이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절론입니다. 중절론, 인간의 마음의 작용, 또 또는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절도에 맞으면 그것은 선이고 절도에 맞지 못하면 이거는 불선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굉장히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절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절도에 맞아요. 너무 과식, 그 절도를 넘어서서 너무 과식을 할 경우에는 위장이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고생하지 않습니까? 또 너무 적게 먹을 경우, 그 절도에, 그 마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절이란 말은 그 마디거든요. 대나 보면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요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요 마디에 맞춰야 된다. 초등학생은 밥을 이 정도만 먹으면 딱 돼요. 한 마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한참 성장할 때는 세 마디쯤 먹어야 돼요. 이게 절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크고 나서 이제 성장이 이제 멈추고 난 그런 경우에는 두 마디만 먹어도 돼요. 세 마디까지 먹으면은 과식이 돼서 비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마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어린애가 이 한 마디만 먹으면 되는데 두 마디, 세 마디 먹으면은 그 과식해서 못 써요. 또 중고등학교 한참 클 때 다이어트 한다고 한 마디만 먹으면 혹은 두 마디만 먹으면 성장을 제대로 못해요. 이 마디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도에 딱 들어맞아야 돼요. 인간의 마음의 작용, 감정이 있다. 또 인간이 하는 행위, 모든 것이 절도에 맞으면 그는 선이고 절도에 맞지 못하면 불선. 이것은 중의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용에서 말하는 희로애락의 미발은 중이고 발익의 중저로 위지화라 발동하여 절도에 맞는 것은 그러니까 화라고 한다 하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정되어 있어요. 선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단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리가 발동했다고 해서 기와 섞이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결정되어 있어요. 질정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절할 경우에는 선, 중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선 이렇게 비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시관직컨대 이자는 수할 개불회호 이기이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유시는 말미암을 유자예요.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보건대 이 얘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보건대 이 그것이란 말은 사단 칠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자는 두 가지는 사단과 칠정입니다. 수활 개불회호 이기 모두 이기를 벗어날 수 없다. 호는 어쩌와 마찬가지 정치사입니다. 모두 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앞에서 나왔었죠. 사단도 힘이니까 힘은 본디 이기지 합니다. 칠정에도 당연히 직이 있다. 그렇지만 기 소종래하야 각지 소주요 소중하야 이 언지하면 모위지리하고 위지기가 요게 모위지 모위리 모위기가 하불가지 유화 모위리 모위기가 하불가지 유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소종례입니다. 사단과 칠정의 소종례를 인하야. 요 인한다는 말은 여기 원인, 근거 이 얘기입니다. 소종례를 인하야. 각지 소주요 소중 주로 하는 바와 중요하게 여기는 바. 나중에 요거는 생략합니다.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본 거죠. 생략해버립니다. 그 주로 하는 바를 가리켜서 요 각지의 글자 여기 서술어입니다. 타동사예요. 요 목적어가 여기까지입니다. 각각 가리킨다. 사단과 칠정이 주로 하는 바,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각각 가리켜서 말한다면 모위리, 미고 사단이죠. 사단은 미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되는 것이 하불가죠.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단은 미, 칠정은 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측면은 소종례, 두 번째 측면은 소주. 나중에 소중할 때 소중은 같은 뜻이니까요. 무엇을 위주로 하는가? 아까
주리죽이란 말이 앞에 나왔었죠. 앞에서 주어리, 또 제기, 기에 있다, 리에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에 있다, 리에 있다. 주로 하는 바가 리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주리죽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리죽이. 사단과 칠정은 다 리도 있고 기도 있지만 리 하나는 이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는 소지 연자가 다르다. 주로 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이와 기가 같이 있어요. 근데 주로 하는 바, 가르쳐 말하는 바, 소취 연자가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즉, 두 가지. 첫째는 소종례가 다르다. 소종례가 다르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얘기, 근원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또 하나는 가르쳐 말한 바가 다르다. 하나의 의미론적으로 다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사단과 칠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절상 내요지의컨대 힘유 견호 이기지 상순분리하여 주장기설 힘력이라. 저는 가만히 상세히 살펴봤다는 것. 내유는 번외형 편지죠. 번외형 편지의 뜻을 상세하게 살펴보건대 깊이 가지고 있다. 뭐가? 견호 이기지 상순분리. 수는 따르다. 이와 기가 서로 따라서 이와 기가 서로 따르고, 그러니까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 그러한 그 견해가 아주 매우 깊게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깊은 그 견해가 있었다. 이기 상순분리. 이와 기가 서로 따라서 분리하지 않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 그 본 견해가 아주 깊이 보았다는 얘기죠. 의역을 하면 아주 깊이 보았다. 깊이 보았다. 이걸 직역하면 좀 번역이 좀 어색해질 수가 있죠. 아주 깊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깊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와 기가 서로 따라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깊이 보았다. 그래가지고 주장기력신장이라 그 학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것도 번역을 직역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주장, 그설을 주장한 것이 힘이 강력하다 이렇게 돼요. 그대로 하면 그설을 주장한 것이 매우 강력하다. 근데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학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기 상순분리 뭡니까? 제1공식이죠. 제1공식을 너는 적용시키고 있다. 고로 이위 미유 무리지 기하고 역 미유 무기지리. 야 사단과 칠정이 비유 이의이라니 차수 근시나 규이 성원지로 하면 이때는 로자로 토를 만들겠습니다. 공유소 미합야라. 그러므로 이위는 여겼다는 거죠. 여겼다. 무리지기.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가 없다. 없는 것으로 여겨서 사단과 칠정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의는 뜻입니다. 사단과 칠정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과 같은 뜻이다. 차는 수, 근시, 수는 비록 숫자. 근시는 시는 옳은 거죠. 옳은데 가까운 것 같으나 이러한 주장은 올바른데 가까운 것 같지만은 규는 헤아리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입니다. 성현의 뜻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성현지치, 성현의 뜻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아마도 있을 것이다. 미협, 합치하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다. 미협은 합치하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다. 성현은 똑같이 맞지 않는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고봉이 사단과 칠정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치연지가 다를 뿐이다라고 한 고봉의 주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단은 모두 선하다. 그러므로 네 가지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즉 사단은 선으로 결정되어 있다. 근데 또 맹자가 그 정은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선하지 않은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정은 선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한 가지라도 그것이 있을 경우에 살필 수가 없다면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발동해서 절도에 맞은 그런 뒤에 이걸 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화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선이다 이렇게 돼요. 선악 미정에서 선한 곳으로 이제 그때에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것을 살펴보건대 사단과 칠정 두 가지는 모두 리와 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즉 존재론적으로 보면 사단과 칠정은 다 이기지합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인기 소종의 그 근원을 인하여 그 주요하게 여기는 바와 주로 여기는 바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각각 가리켜서 말한다면 사단은 리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되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보내온 편지의 뜻을 잘 살펴보건대 이와 기가 서로 따라서 떠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보아 그 학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 없는 기 없고 기 없는 리가 없다라고 이 위는 여기답니다. 여기서 사단과 칠정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은 올바른데 가까운 것 같지만 성현의 뜻을 가지고 헤아려 본다면, 즉 판단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보면 아마도입니다. 합치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퇴계와 고봉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중시되는 바가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만 소취연지, 소지연지, 소주, 무엇을 주로 하느냐, 주리주기. 왜 주리주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리파, 주기파 이런 표현도 쓰는데 원래 주리주기라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가 주가 되고 기는 종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말하는 방식이죠. 주리연지, 주기연지, 즉 소지연자, 소주의연과 같습니다. 소주의연, 소지연, 소취연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주로 해서 말하느냐, 어떤 측면을 주로 해서 말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이의 측면을 주로 해서 말하는 것이고 칠정은 기의 측면을 주로 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종례가 다르다. 이것이 퇴계의 주장입니다. 제 15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